네, 우리 2학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어서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두 번째 강의죠. 쌤 그냥 이어서 한꺼번에 두 개를 찍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까지 봤냐면 최저감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생성 과정이랑 그중에서 특별히 속성작용 조금 한 번 더 봤었고, 그다음에 암석을 분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생성 원인에 따라서 분류한다 그랬다. 그래서 하나는 채설성 퇴적암, 그러한 그 기존 암석이 풍화 침식을 통해서 생성된 것 혹은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생성된 쇠설물들이 쌓여서 형성된 퇴적암을 채설성 퇴적암이라 불렀다. 뭐 여감이라던가 사암, 이암, 셰일, 그다음 뭐 음해암, 라필리 응해암, 그다음 뭐 집게암 이런 것들이 있었고, 화학적 침전 반응 혹은 증발로 인한 침전으로 생성된 암석들을 우리가 화학적 퇴적암이라 불렀고, 석회암이라던가 뭐 있었죠. 또 암염 아니면 석고 같은 것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유기적 퇴적암, 유기체가 죽어서 생긴 유해들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암석을 유기적 퇴적암이라 불렀고, 석회암은 또 유기적 퇴적암에 속하면서 화학적 퇴적암도 되는 애였고, 그다음에 처트라던가 석탄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여감이고 사암이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응해암이나 석회암, 암염 그리고 석탄을 보면 환경이 유치된다까지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제는 그러한 퇴적암이 형성되는 퇴적 환경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퇴적 환경. 아까 쌤이 지난 시간에 이 석회암은 해성층이고 여기 있는 석탄은 육성층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해성층이 뭐고 육성층이 뭐지를 오늘 이제 볼 거예요. 육상 환경, 뭐 해양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볼 겁니다. 퇴적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출제 포인트였나요? 출제 포인트에 퇴적암 분류까지만 있고 퇴적 구조와 퇴적 지형까지만 있네요. 이 퇴적암 지형 그리고 퇴적 구조에서 퇴적 환경이 그냥 같이 묶여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요거를 모르면 뒤에 나오는 이 퇴적 환경 요거를 퇴적 구조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거랑 같이 묶여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두 개를 같이 알아야 된다. 지금 시간이 약 40분이니까 한 또 30분 안에 한번 끝내볼게요. 최대한 빨리. 쌤은 빨리 하고 싶은데 맘만 먹으면 진짜 빨리 할 수 있는데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말도 되게 쓸데없는 말이죠. 그냥 빨리 하면 될 건데 저거 아직도 또 정신 못 차렸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어쨌든 쌤 마음 알아달라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퇴적 환경에는 육상, 연안, 해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 내륙으로부터 점점 바다 쪽으로 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 없는데 대표적인 예시 몇 개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이런 게 있다. 육상 환경 대표적인 예시가 땅 위에 있는데 물이 있는 환경이에요. 퇴적암은 어디서 형성된다고? 물이 있어야 원래 형성이 돼요. 조금 예외인 게 사막 같은 환경이 물이 없어도 거기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그냥 돌끼리 붙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물이 있어야 돼요. 물. 그러면은 육상이면서 물이 있는 환경을 떠올려 보면 되겠죠. 대표적인 게 호수, 하천이 강이죠. 강. 사막은 아까 쌤이 말했던 예외고, 빙하도 있고요. 선상지가 있어요. 선상지는 뭐예요? 선상지는 이제 설명해 줄 거예요. 경사가 급한 골짜기에서 평지로 이어지는 선상지에서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상지가 계곡이 있어요. 계곡. 이게 그러면은 하천에 해당하는 거죠. 하천. 막 계곡이 있는데 여기 폭포가 막 쾅쾅 폭포가 치고 있어요. 즉 상류입니다. 상류. 강의 상류 쪽에서 중류로 바뀔 때 경사가 갑자기 완만해져요. 경사가 급하다가 롤러코스터 타는데 하다가 이렇게 좀 갑자기 경사가 완만해지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유속이 바뀌니까 얘들이 삼각형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퇴적물들이 펴져요. 부채꼴 모양. 부채 한자로 뭐죠? 신선할 때 그 선자도 부채고요. 그 다음에 초선, 우리 삼국지 본 친구들 있죠? 초선할 때도 초선 부채입니까? 초선은 머리에 쓰는 가시죠. 잘못된 정보입니다. 어쨌든 부채가 한자로 선입니다. 선상지 하면 선상지니까 부채 모양의 땅 맞습니까? 파초선 그래. 파초선 하면 되겠네. 파초선 알고 있습니까? 한번 확 하면 세상의 모든 다
산불 같은 거를 다 끄는 어쨌든 조성. 그를 선자. 그러니까 부채 모양의 땅이다라고 보면 돼요. 왜? 상류에 있던 물이 중류 쪽으로 넘으면서 갑자기 유속이 느려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러한 선상지가 형성된다. 선상지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분급이 불량한 퇴적층이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분급. 그럼 분급이 뭔지 알아야겠죠? 쌤이 앞에 분급과 원마도에 관련된 걸 있다고만 소개하고 말은 안 했는데 분급이라 하면 얼마나 비슷한가? 뭐가? 퇴적물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쌤이 딱 신체 검사를 하러 갔어요, 군대. 안녕하십니까? 뭐 누구누구나 해서 딱 들어갔는데 다 키가 쌤만 해요. 쌤 키가 한 2m 40 정도 되니까 2m 40 정도 되는 애들만 한 30명 있어요. 딱 둘러보면 다 키가 비슷비슷하네. 그 상태가 분급이 양호한 상태예요. 좋다. 분급이 좋다. 분급 불량한 상태는 뭐냐면 쌤이 딱 갔어요. 안녕하십니까? 신체 검사 받으러 딱 갔는데 쌤 앞에 애가 막 125고 쌤 뒤에 애가 막 3m 80이고 막 저 애는 막 키가 100m고 100m 아니죠. 100cm고 180 있고 막 160 있고 140 있고 2m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봤더니 그런 것들이 분급이 불량하다라고 불러요. 퇴적물에서는 퇴적물의 크기입니다. 크기가 주먹만한 것들도 있고 새끼 손톱만한 것들도 있고 막 섞여 있으면 분급이 안 좋다, 불량하다라고 부르는 거고 다 엄지손가락만한 것들이만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분급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앞에서 설명한 원마도는 하나만 주세요. 원마도는 그러니까 마모가 얼마나 원에 가깝게 잘 됐냐 이렇게 보면 돼요. 마모된 정도가 원에 얼마나 가깝냐. 그러니까 암석에서 뭐 한 개 뚝 떨어져 나왔는데 그럼 처음에 깨졌을 때는 끝이 굉장히 날카롭겠죠? 그 상태를 그냥 굳어버리면 걔는 원마도가 불량한 거예요. 왜? 끝이 뾰족뾰족하니까. 근데 요놈이 땡골땡골 구르면서 바람에 날리고 물에 쓸리고 하면서 막 끝이 반질반질하게 다듬어지면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간혹 볼 수 있는 동글동글한 자갈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여서 형성되면 원마도가 양호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선상지에서는 분급이 불량하다. 왜? 이 퇴적물들이 원래 빨랐던 놈이니까 올 때 한꺼번에 막 다 같이 오는 거예요. 원래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상관없이 그냥 강한 힘으로 경사가 급하니까 막 쏘나 몰고 있는 거예요. 막 다 같이 막 밀려오다가 갑자기 유속이 느려지는 곳에 팡 오니까 여기에 퇴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쌓여야겠다. 왜? 유속이 느리니까 이제 멀리 못 끌고 나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유속이 느려진단 말은 물이 그 퇴적물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갑자기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다 같이 그냥 쌓이는 거야. 덩치가 큰 놈이든 덩치가 작은 놈이든 그냥 팍 하고 한꺼번에 쌓이니까 부채꼴 모양으로 퍼지면서 분급이 불량한 다양한 퇴적물들이 한꺼번에 팍 존재하게 되는 환경을 우리가 선상지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죠? 두 번째, 호수. 호수에 대한 설명 뭐 있나요? 호수는 요게 중요해요. 호상 점토증이 발달한다라는 것. 호상 점토증이라는 이름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되냐면 호수는 우리 잔잔하게 저 넓은 곳에 물이 찰랑찰랑 차 있는 상태죠. 근데 얘는 비가 많이 올 때나 혹은 증발이 많이 될 때나 계절의 변화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호수는 겨울에는 꽝꽝 얼어버리죠.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점점 막 퇴적물이 거의 없다가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하면 또 퇴적물이 많이 공급되고 또 증발됐다가 막 계절에 따라서 막 바뀌어요. 그래서 안에 쌓여있는 퇴적층이 색깔이 막 다양해져요. 그걸 우리가 호상 점토층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설명이 있나요? 위에 있나? 여기 있네요. 위에 있네. 호상 점토증은 여름철에는 밝은색, 겨울철에는 어두운 색 이런 것들이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형성되는 층이라고 보면 돼요. 즉 호수는 계절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쌓이는 퇴적물들도 어떤 것들이 들어오냐면 점토만 하면 되나요? 점토? 모래나 지등, 모래 중에서 작은 것. 그러니까 호수는 굉장히 잔잔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퇴적물들이 한꺼번에 막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비 올 때 그냥 모래 주변에 있던 것들, 호수 주변에 있던 모래나 진흙들이 그냥 같이 쓸려서 조금씩 호수 밑으로 가라앉는 것만 있을 뿐 갑자기 뭐 산사태가 나지
난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퇴적물 공급이 좀 더디죠. 그래서 퇴적물도 좀 천천히 쌓이고 오는 애들도 전부 다 얇은 입자가 굉장히 고운 애들만 쌓이게 되는 것이 호수 환경이에요. 봤더니 여기 뭐야 흰색 검은색 교차로 보이는데 입자들의 크기도 굉장히 작잖아. 아 이거는 원래는 과거에 여기는 호수였을 거야. 이렇게 퇴적 환경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하천이나 호수 아까 설명했죠. 뭐 증바람이 호수는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증바람이 형성될 수도 있고 하천에는 강이죠. 강. 여기서 설명할 게 뭐 추가로 하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강에는 지구와 원에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강에 뭐 꺾을 때 어디가 많이 깎이고 어디가 덜 깎이고 이런 것들이 뭐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크게 안 다루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되고 사막에서는 모래 언덕이 그냥 대표적인 퇴적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래 언덕이 크게 있어. 아 그럼 여기 사막이구나.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알겠죠. 정신 차려보니까 모래 언덕이 엄청 큰 게 있어. 여기 사막이구나. 이건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뭐지? 막 이렇게 이 퇴적 환경이 어떻게 되지? 이럴 시간 없어. 살려달라고 빨리 찾아야죠. 간혹 또 오아시스 같은 하천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퇴적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냥 이 모래 언덕을 우리가 한자로 사구라고 불러요. 사구. 모래 언덕 말 그대로 사구. 그 다음에 사막에서 가장 특징은 일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물론 변한 바람이 1년 내내 이 방향으로 똑같이 분다는 게 아니라 어떤 기간 동안에는 이 방향으로 쭉 불다가 어떤 기간 때는 이 방향으로 쭉 불다가 어떤 기간 때는 이 방향으로 불다가 그러니까 잠깐 동안 일정한 바람이 부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막은. 그래서 사층리라는 것이 형성된다. 쌤 사층리가 뭐예요?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어쨌든 필기만 해놓으세요. 사막에서는 사구가 발달하고 사층리가 발달한다. 끝. 그러면 육상 환경 다 본 겁니다. 이어서 이제 연안 환경. 연안 환경 봅시다. 연안은 바닷가 근처란 뜻이죠. 연안. 바닷가 연안. 바닷가 연안이 곧 연안이죠. 그냥. 연안 환경은 육지와 바다를 이어주는 그 중간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생기는 환경들이 삼각주, 석호, 사주라는 것이 있다. 모래톱이 곧 사주라고 하네요. 모래톱도 같이 알아 넣읍시다. 삼각주를 이제 봐야 돼요. 삼각주는 어떤 거냐면 우리 육지에 있으면 육지에 있는 물은 강이라고 부르고 바다에 있는 물은 바다라 부르죠. 근데 뭐 강이 어디서부터 짜질까 이런 거 진용진 유튜브 본 적 있습니까? 강 타고 가면서 물을 한 번씩 떠먹어 갔을 때 여기는 안 짜다 여기는 안 짜다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짜지는 구간이 나타난다. 그것을 우리가 강과 하천이 만나는 그 경기를 우리가 삼각주라고 불러요. 강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대륙 땅이 있어요.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서 이제 나갈 거야. 그러면 강은 굉장히 폭이 좁고 유속도 빠르게 상대적으로 빠른 상태였는데 바다를 만나게 되면 유속이랄 게 없죠. 이만큼 넓은 바다에 얘가 와서 이야 하고 한 대 때렸는데 반응을 합니까? 와이야 해봤자 아무 반응 없어요. 그냥 너 왔니? 하고 말죠. 갑자기 유속이 확 느려져요. 그때 퇴적물들이 또 한번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퍼집니다. 유속이 변화. 위에도 유속이 변화. 밑에도 유속이 변하죠. 근데 위에는 아직까지 땅이 있으니까 땅 지자를 써서 선상지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는 삼각형 모양의 형태를 띈다 해서 삼각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는 봐봐요. 요게 말이 조금 중요하죠. 삼각주에서는 강이랑 바다를 이어지는 곳은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점 증가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요 그림을 보면 돼요. 요 그림을. 여기가 삼각주죠. 여기가 이제 바다와 만나는 딱 지점이에요. 팡 했을 때 무거운 물질은 그냥 거기 남아있고 가벼운 물질이 여기까지 쭉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가벼운 물질이 여기까지 쭉 이동했다. 왜? 유속이 느려지는데 이렇게 끌고 갈 힘이 약한 애들은 조금이라도 끌고 갈 수 있으니까 크기 작은 애들은 여기 있고 크기 큰 애들은 여기 있고 이러면서 위로 갈수록 입자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인데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해요. 이거는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쌤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사층리도 발달한다라고 그쵸? 사층리. 그럼 사층리가 뭔데요? 이 사층리가 뭔데요? 층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사층리도 쉽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기울어진 층리다라고 보면 돼요. 기울어질 사자 써서
기울어진 층리다. 층리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 쌤이 이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호나 사조 이것도 봐야죠. 석호 사조 어떻게 생기는지도 봐야죠. 위에 있는 이 선성지는 지우겠습니다. 밑에 있는 얘도 지웁시다. 그림에 대한 설명이니까. 뒤에 그림이 쭉 나와 있어요. 쌤이 그린 것보다 훨씬 예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해안가에 보면 일자로 쫙 안 돼 있고 약간 이렇게 울룩불룩불룩불룩 돼 있죠. 해안가가 남해나 동해 말고 서해 같은 쪽 보면 이렇게 굉장히 해안가가 울퉁불퉁해요. 튀어나온 곳을 곳이라죠. 곳 그런 곳을 만 이렇게 쓸 때 제가요 이쪽에 파도가 철썩 치고 있는 상태에서 해적물들이 조금씩 운반이 되겠죠. 여기서도 갔다가 부딪혀서 돌아올 때는 힘이 약해져요. 해적물들이 머금고 쭉 가다가 팅 하고 부딪혀서 해적물이 돌아올 때는 힘이 약해집니다. 갈 때는 쌩쌩 나가는데 올 때는 그거에 비한 약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해적물들이 이쪽에 차곡차곡 쌓여버려요. 이쪽에서 공급되는 퇴적물들하고 이쪽에서 갔다가 돌아오는 약한 퇴적물들하고 가 만나가지고 요만큼 퇴적물들이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랬어요. 해서 생성된 이것은 사실 원래 바다였죠. 바다였는데 지금 봤더니 땅 안에 있는 땅이 이렇게 있으니까 땅 안에 있는 물이 됐죠.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땅에 있는 이 커다란 웅덩이를 호수라고 부르죠. 호수. 그러니까 호수화가 된 거예요. 원래 바다였는데 퇴적물들이 입구를 쭉 막아버리니까 얘는 얼떨결에 호수가 된 거죠. 요것을 우리가 석호라고 불러요. 호수는 호수인데 석자는 쌤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러한 해안선에 의해서 해안선이 이렇게 꼬불꼬불했을 때 해적물들이 멀리 못 나가고 이 지점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입구가 막혀가지고 생성된 호수를 석호라고 부르고 그때 형성된 얘를 우리가 사주라고 불러요. 사주는 모래 기둥이죠. 그냥 모래 기둥 숫자에 모래 사자. 이게 모래톱이랍니다. 모래톱. 그러니까 석호가 되게끔 막아버린 것을 우리가 사주 모래톱 그다음에 생성된 요놈을 석호라고 부릅니다. 이 석호 환경에서는 위에 그 육지에서 흘러오는 강에서 흘러오는 것과 바다에서 철썩철썩해서 만난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염분이 변화가 커서 생물이 살기 어렵다. 화성은 거의 없다. 그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크게 여기서는 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해양환경. 해양환경하고 오늘 수업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더 하고 싶었는데 이게 쌤 계획은 원래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끝내야 되는 거였거든요. 왜 이렇게 느리죠? 어쨌든 다시 계속 해볼게요. 해양환경은 뒤에 그림 잘 나와 있나요? 대략 나와 있네요. 쌤 조금 그리는 게 깔끔하게 했네요. 우리 해양환경은 그 해양자 확장설, 멘틀 대류설 이런 거 할 때도 그림 쌤이 꼭 보라고 했어요. 그거 모르면 그냥 바다 얘기를 쌤이랑 못합니다. 방금 거 필기했죠? 못한 친구들 뒤로 가서 일시정지하고 필기하세요. 큰일 날 뻔했네. 다 지워버렸네. 말도 없이. 이걸 왜 다 지우고 있어? 지워버렸는데. 다시 필요한 것도 지워버렸죠. 해양환경은 그림을 쌤이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예쁠지는 모르겠는데 대륙이 이렇게 있다. 물이 찰랑찰랑 차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처음에 약간 경사가 완만하게 되는 대륙붕이라고 부르는 곳이 나타나요. 경사가 확 급해지지 않습니다. 바닷가는 대륙의 일부라고 봐도 돼요. 이 지점은 바다 물이 위에 있는 대륙의 일부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경사가 확 변하는 구간이 나타나요. 이것을 우리가 대륙 사면이라고 불러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조금 더 완만해지는 구간이 다시 나타납니다. 여기를 우리가 대륙대라고 부르고요. 이제 경사가 완전히 완만해지는 심해저 평원이 나타나요. 이때부터는 심해저 평원, 즉 해양지각이라고 그냥 봐도 돼요. 처음에 대륙붕 약간 완만하다가 대륙 사면 경사가 급변했다가 대륙대에서 다시 완만해졌다가 아예 평평해지는 심해저 평원이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해령이라던가 해구라던가 해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해저 평원의 형성이 되는 거고. 이해됐죠? 여기 이 해양 환경이라는 것은 이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 평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볼 거예요. 이해됐죠? 첫 번째로 대륙붕에서는 석회암이 굉장히 많아요.
석회암이 굉장히 많다. 석회암은 화학적 침전암이라고 했죠. 화학적 퇴적암, 침전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침전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유기체 그 탄소나 이산화탄소 공급도 많아야 되고, 즉 표층에 가까워야 되고, 그러면서 온도도 어느 정도 높아야 되거든요. 다른 해에 비해서는. 그래서 여기 경사가 얕고 온도가 따뜻한 이 대륙붕에서 석회암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면 여기네요. 퇴적암이 60% 정도 형성되며 생물질 유해가 쌓여서 석회암층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유기적 퇴적암인 석회암도 형성되고 화학적 퇴적암인 석회암도 이 대륙붕에서 많이 형성된다. 유기적 퇴적암이 많은 이유는 생물들은 여기보다는 여기에 많이, 그러니까 얕은 물가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얘들이 여기 많이 존재한다. 그다음에 대륙태, 요거 좀 중요합니다. 대륙태. 저탕류를 미리 알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저탕류는 탁한 흐름이에요. 그냥 탁한 흐름. 우리 맹물을 확 부었을 때랑 흙탕물을 확 부었을 때랑 뭐가 더 탁합니까? 질문 자체가 웃기죠. 빨리 끝낼게요. 어쨌든 저탕류는 탁한 흐름이에요. 이것저것 다양한 분급의 퇴적물이 뭉쳐있는 흙탕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흙탕물인데 안에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럼 언제 이런 게 형성될까요? 여기 있던 대륙붕에서 퇴적물들이 막 쌓여있다가 중력을 못 이겨서 얘가 일로 굴러 떨어지기 시작하면 대륙 사면에 타고 내려오면서 막 주변을 긁으면서 먼지를 막 일으키겠죠. 이해됩니까? 돌 덩어리가 막 굴러 떨어지는 거야. 그럼 대륙 사면을 막 긁으면서 막 뿌옇게 막 야 내려올 때 막 주변에 흙먼지를 막 일으키겠죠. 바닷속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우연 흙탕물이 쭉 왔을 때 대륙대에 오게 되면 갑자기 또 경사가 완만해지니까 여기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다시 대륙대에는 대륙 사면에 타고 흘러내리는 저탕류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형성된 암석을 저탁암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저탁암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의 분급을 가진 퇴적물들이 존재하죠.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을 거야. 그런데 얘가 수응하고 쌓일 때는 큰 놈은 먼저 땅바닥에 이렇게 박혀 있을 거고, 큰 놈은 그 위로 조금 작은 놈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위로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이렇게 쌓여 있을 거예요. 점점 아래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지는, 점점 위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지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이걸 우리가 점이층리라고 불러요. 층리는 층리인데 점차적으로 달라지는, 크기가 달라지는 층리다. 다르리자 점진할 때 그 다음자 점차적으로 크기가 달라지는 층리다. 층리가 뭔지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해드린다 했어요. 어쨌든 이러한 대륙대에서는 점의 층리를 가진 저탁암이 형성된다. 대륙대에서는 왜? 대륙 사면을 타고 흘러내린 저탁류에 의해서. 나 마지막으로 심해적 평원 있죠. 널널한 심해적 평원에서는 여기서도 몇 가지 물질이 공급도 되기도 하고, 아까 이렇게 뿌옇게 그 흙탕물이 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천천히 쌓여요. 여기는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쌓여야 몇 센치 고작 쌓일 정도, 몇십 년 해봤자 몇 미리 쌓일 정도. 어쨌든 엄청나게 가는 점토질 물질이나 또 아니면 생명체가 사는 곳에서는 생물의 유해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연리가 형성된다고 하는데, 연리가 니가 아까 그 말했던 뻘자고, 연리 되게 얕은, 되게 가는 그런 연리가 형성된다. 요렇게 하면 끝인데 하나가 추가가 안 됐어요. 연안 환경에 삼각주, 석호, 모래톱이랑 해빈이 있네요. 해빈. 요거까지만 추가하면 끝입니다. 해빈은 그냥 바닷가예요. 바닷가. 우리 여름 때, 지금은 이제 거의 가기 어렵겠죠. 여름에 피서 이런 것도 어렵겠죠. 바닷가에 놀러 가면, 해운대, 쌤은 부산대 나왔으니까 해운대 많이 놀러 갔죠. 거기 있는 그냥 그것이 그냥 해빈이라 불러요. 해빈. 해변이죠. 해변. 똑같은 말로 해변입니다. 해변. 바닷가. 우리가 놀고 있는 바닷가. 거기는 생각보다 우리가 물장구 치는 만큼 좀 얕은 곳이죠. 얕은 환경이다 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모래사장이 눈에 보인다. 여기 바닷가구나. 이 바보 아니면 알겠죠. 모래사장이 깔려, 누가 한 대 탱 때려서 기절했다가 눈 떠봤더니 모래사장이 쫙 깔려있네. 반질반질한. 여기는 바닷가구나. 왜? 모래사장이 연안 환경 중에서 해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없죠. 그냥 바닷가네. 아까 말했던 모래 언덕도 팡 치고 기절하고 일어나봤더니 모래 언덕이 크게 보이네.
물이 온데 크게 보인다는 것은 육상 환경 중에서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사막이야. 이런 사람 없죠? 그냥 사막이 뭐야? 이렇게 하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 그림을 보면 이제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강이 있고 사막 있고, 사막이랑 호수는 막 같이 있죠. 바로 옆에 바다가 있는데 사막이 있네요. 어쨌든 다 쌤이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쭉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집에서 온라인 수업 아주 잘 듣고 마스크 꼭 끼고 밖에 돌아다니지 맙시다. 우리 코로나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끝내겠습니다.